여성 혐오적인 성폭력성 발언 때문에 좀 묻힌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TV 토론회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봤었어야 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국회 해산권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네. 이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시스템 혹은 정치 제도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준석 후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십수년째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인데 네.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었다면 비상계엄이란 없었을 것이다. 네. 나는 이 말을 듣고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라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발언은 그야말로 뭔가 제도에 대해서 완전 삐뚤어져 있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법 공부 안 된 상태에서 막 진짜 막 뱉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나간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 해산권이라는 것은 의원 내각제 체제에서 자 지금 뭔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총리가 막 인기가 없어요. 막 엉망이야.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총리를 불신임해야겠다. 나 총리 너 못 믿겠어. 이렇게 선언을 하면 총리 입장에서는 야 이게 내 잘못이야? 니네들 의회들도 제대로 정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너도 의회 해산해. 그래서 의회 해산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총리도 의원이에요. 그렇죠. 총리도 의원이니까 자기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자기 희생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임을 해달라. 한번 투표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건지 아닌지 따져보자. 이런 네.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네. 일종의 리셋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준다는 거는 나는 괜찮고 대통령은 잘했고 대통령 그대로 자리에 앉으면서 의회만 나가. 독재 아니에요? 이거는 독재하자는 얘기고 계엄을 쉽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쵸. 계엄의 효과를 잘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보셨겠지만 국회가 있어야 그 견제가 가능한 건데 당연하죠. 그 국회를 날려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그 표현을 했어요. 아까 윤혜 씨도 얘기했지만 40대 윤석열 같다. 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비유였습니다. 네. 그 박성민 최고는 이 국회 해산권 관련해서의 언급은 어떻게 봅니까? 정말 이제 코멘트를 하나하나 하기가 답답한 정도의 얘기인데. 그래도 일하러 왔으니까 일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내에서 차별화를 뒀던 게 이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두려고 했던 게 뭐 계엄에 대한 뭐 반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찬성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보면 과연 그게 진심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그 계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그날 결국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의원들이 그렇게 수두룩 빽빽 했는데 담을 넘어서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 비판이 있었고 그 뒤에 어제 이 토론회에서 했던 이 이야기도 국회 해산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진정성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발언은 나 이준석은 양두구육 그 자체다 라고 저는 그냥 자백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네? 왜요? 요새 공부해요? 아니 나는 몇 년 전에 봤던 오윤혜 씨하고 너무 달라졌어.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우리 정치가 반성해야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아니 오윤혜님이 캐릭터를 그렇게 잡으셔서 그렇지 평소에 독서도 많이 하시고요. 그럼요. 독서는 자주는 아니고요. 아니 네.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책만 읽는 편이에요. 누구 좋아하세요? 어쨌든 그렇다. 아무튼 그 자체다. 양두구육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준석 후보 때문에 유명해진 말 아닙니까? 맞아요. 개고기를 팔았다라는 얘기를 그때 고백하듯이 했던 말인데 네. 뭐 본인이 개고기가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들을 뭐 최근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이어가자면 그 어제는 이준석 후보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질문을 했죠. 지난 2차 토론 때도 잠시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당일날 강남에서 술 마시다가 바로 현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더니 이때는 이준석 후보가 당황을 했는지 목소리가 꽤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랄까 본인이 밀린다고 생각할 때 보여주는 태도 같은 것들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느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답하라면서요. 다른 후보들한테 왜 제대로 대답 안 하냐고 맨날 공격하면서 본인은 왜 제대로 답변을 안 합니까? 이게 그 이준석 후보의 이 질문에 대한 답 중에 즉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즉시 집에 갔다가 즉시 국회로 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뭐 순간이동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이 어딘데 이렇게 된 거지.
집에서 가까웠다고 했어요. 심지어 술 먹는 곳. 집 가까운 곳에 있다가 집에 갔다 이렇게 왔다가 직실한 편은 굉장히 많이 네. 썼는데 강남 쪽에서 술을 마시고 집이 동탄 동탄이요? 혹은 네. 뭐 좋아요 그 예전에 있었던 노원일 수 있죠. 아 강남에서 노원이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엄청 멀죠. 멀죠. 그리고 강남에서 동탄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아, 그리고 다시 여의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즉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이 국회 해산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일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저는 안 들어갔다고 보니까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계엄 해제. 네, 계엄 해제. 네. 이미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이유를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추후에 이런 질문이 오면 이렇게 얘기할 거고 민주당 의원을 끌어들이면서 거기에다 물어라. 그러니까 이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유도 계속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또 하나의 가설은 바로 올 수 없었던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바로 오면 뭐 채취라든가 뭐 술을 많이 뭐 예. 드셨다든지 네. 아니,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 예. 올 수 없었던 시민들의 품으로 바로 갈 수 없었던. 저는 이제 예. 우리 강수현 변호사를 모신 이유는 이제 법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 아, 네, 근데 채취 얘기를 좀. 아, 네. 책시적으로 접근을 하시니까. 네. 예. 저의 캐릭터를 아직 잘 모르시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부터 저희 뉴스다이브가 다음 카카오를 통해서도 송출이 되고 있는데 첫 송출인데 지금 동접이 8천이 넘어가고 있다고 와, 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 유튜브 구독자들 좀 반성하셔야 된다. 갑자기. 갑자기요? 다음 카카오 지금 네. 8천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4천입니다. 아니 계신 분들한테 잘해야 더 오시죠. 그럼요. 네. 더 분발해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 끌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음 카카오에 질 겁니까? 지금 평소보다도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유튜브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데. 쓴소리. 시청자 여러분 더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네. 뉴스다이브 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납니다. 약간 홈쇼핑 같은데 좋아요. 잠시만요. 좋아요. 아니 장이 섰을 때 그래도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뉴스다이브 함께하고 계시고 네. 어제 그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건 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 토론 진행하시는 분이 그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있을 때 좀 제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아예 이럴 거면 토론을 왜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토론이라는 게 과거에 매체가 없을 때 이제 공중파만 있고 막 이럴 때 예. 그럴 때에는 참 후보의 말을 길게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엔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충분히 있어서 후보들의 생각을 얘기를 하려면은 차라리 자기 혼자 방송을 해가지고 네. 시민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게 훨씬 더 내실이 있지. 예. 이런 식으로 막 제한 두고 진행자도 시간 재는 게 이래요. 막 시간 체크하느라 뭐 정신이 맞아요.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시간 제한 때문에 시청자도 답답하고 네. 말하는 사람도 하고 싶은 얘기 못 하고 이런 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준석 후보가 그 MBC 진행자에게 시간 다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2번인가 3번 정도 제스처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할 말을 예, 계속합니다. 예. 저는 그게 이 사람의 무의식이 발현됐는데 조용히 하고 나 지금 말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말을 중단하든지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 루드한 그 손짓을 보고 굉장히 그 사람의 무의식이 표현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토론회는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토론회라는 제도는 필요한데 그 상황에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결국 문제였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한번 호되게 당해야 이게 좀 다음 대선 때는 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론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네. 룰이라든지 그리고 이 진행하는 어떤 운영의 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선 지점들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매체가 다양해진 시대이고 그 환경에 맞는 또 어떤 형태의 토론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룰을 바꾸는 건 좀 필요해 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쭉 토론회를 봤지만 이제 진행자도 약간 어려워하는 느낌도 있고 제재하는 심지어 후보자들,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막 헷갈려하는 그게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룰을 막 계속 인지하느라 뭔가 제대로 할 거를 좀 못하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초반에 확실히 예. 들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고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관련해서는 네. 그냥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자신의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그 이재명 후보 때리기 여기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과거 이재명 후보의 뭐 여러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독재란 단어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고
또 재판이 계류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굉장히 귀에 많이 들렸던 단어가 이낙연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하니까 그 당에서 총리까지 하고 대표까지 했던 이낙연 총리가 나를 지지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단 네. 말이에요. 그 김문수 후보의 이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혀 타격감이 없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일 안 할 겁니까? 네? 아니 타격감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네.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1, 2, 3차 토론회 다 봤지만 뭐 유의미한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재명 후보 까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심지어 뭐 1차, 2차 토론회 때는 비슷한 얘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것도 제가 봤고 예. 그러니까 약간 도루마무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어디 언제 갖다 놔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본인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번 대선 자체가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과거 입장을 바꾸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지지층이 떠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또 그대로 가자니 당에서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다 보니까 그냥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로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토론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언급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관심에선 더 멀어지고 예. 있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총평을 하자면 김문수 후보가 안 보였다. 사실 오히려 국민의힘 선거 유세 때도 언론사라든지 뭐 저도 토론회 나가보면 누구 얘기를 더 많이 하냐면 한동훈 후보 얘기를 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은 당내 갈등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전략을 완전히 잘못 선택했고 김문수가 지워진 대선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딱 느낀 게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턱걸이는 잘하지만 목소리는 쇠약한 극우 아스팔트 연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연설을 하고 있지 토론을 해서 주고받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확실히 거기에 오래 계셨던 예, 면모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사실 생경하고 낯설고 저래가지고 중도들이 무슨 호응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왔기 때문에 예.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대구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 빠짐없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냥 예. 동네에서 어른들이 모이면 이재명 후보 욕하는 얘기가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자 이렇게 함으로써 대구 경북에 있는 지지층들 결집할 수 있는 메시지는 내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게 당의 전략인 것 같고.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지지층 결집 이상으로 벽을 못 넘고 있는 원래 김문수가 후보 될 때부터 모두가 우려했던 예. 저 사람이 무슨 중도 확장성이 있나. 그 우려와 의구심을 조금도 떨쳐내지 못하고 그냥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요.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 김종대 의원님께서 어제 대기실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네거티브를 김문수 후보가 할 때마다 박수 소리가 계속 나왔대요. 와! 막 홈런을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에게 그 누구도 객관적으로 토론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기보다는 네거티브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평가가 새롭습니다. 이 TV 토론의 최대 수혜자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요. 인지도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권영국이 누구야? 였다가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토론회까지 마무리되고 나니까 그나마 TV 토론의 품격을 지켰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어찌됐건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뭐 안정감, 뭐 다소 소극적인 모습에 뭐 조금 실망했다는 분들도 있으나 그 안정감을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거의 대부분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TV 토론 얘기를 하다 보니 1부 순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벌써요? 예. TV 토론 말고도 네. 예, 이슈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오늘부터는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이고 네. 앞으로 TV 뭐 여론조사 내용의 숫자가 나온다는 건 오늘 이전에 진행됐던 여론조사들 결과가 나오는 것일 텐데 앞으로 있을 뭐랄까요 이게 흐름의 변화나 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감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대선 뉴스를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근데 저는 그래도 보시는 분들께서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게 내란 관련한 수사가 지금 그럼요. 세국면에 들어갔어요. 뭐 CCTV도 확보하고 예. 뭐 한덕수 등등 국무위원들이 말 바꾼 것도 잡아내고 있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비 최고가 아는 거예요. 저희가 2부에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또 제가
제가 이렇게 네. 또 일 내가- 열심히 하고. 오늘 일을 했어. 됐어. 아. 잘했습니다. 네. 방금 저한테 처음 웃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잊지 말아야 할 부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부분. 왜? 이 대선이 왜 치러지는 겁니까?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자면 이 내란 관련된 수사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 되게 중요할 텐데 새로운 국면이 지금 한 장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부터 얘기했던 그 CCTV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그 존재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 2부에 오늘 중증검찰센터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 네. 아까 오윤혜 씨가 얘기해 주셨지만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죠. 네. 예, 홍보대사 그건 아니고 아닌데, 저는 내일 저는 빨리 투표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래야지 좀 잠도 푹 자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내일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오후 6시까지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전 투표 되시는 분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 목요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사전 투표는 아시는 것처럼 어디든 가셔서 하든 네. 신분증 꼭 예. 지참하시고. 그리고 이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네. 거 생각하시고 뭐 일각에서는 본인 도장을 들고 가야 된다든지 투표하고 종이를 많이 접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합니다만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사전 투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함께해 주신 우리 강수영 변호사, 박성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오윤혜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